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군인 집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군인 집안에 대해서 약간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니, 사실 좀 많이요. 아무래도 군인이라는 직업은 계급이 깡패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상하 관계가 엄격하잖아요. 그래서 집안 분위기도 가부장적이고 무서울 거라 생각했었죠. 그 편견은 저희 정말 친한 친구가 군인 집안에 시집을 가면서 더 굳어지기도 했습니다. 제 친구는 시아버지가 너무 무섭다며 시댁에 갈 때마다 거의 울다시피 했었거든요. 정말 왕을 대하는 것처럼 숨이 막힐 것 같다고 제게 하소연을 여러 번 했었죠. 그래서 사실 저는 남편과 결혼을 할 때에도 굉장히 망설였어요. 남자친구 집안이 군인 집안이었거든요. 처음부터 알고 만난 건 아니었고, 만난 지 한 반년쯤 지났을 때 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갑자기 밥을 먹는데,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라고 외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왜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러냐 했더니, 사실 자기 집안이 엄격한 군인 집안이라 밥 먹기 전에 꼭 이렇게 말하고 나서 먹는다고 하더군요. 그동안은 제가 편한 관계가 아니어서 신경을 썼었는데 사귄 지 6개월쯤 되니 어느 정도 편해진 건지 자기도 모르게 습관이 튀어나왔대요. 어쩐지 밖에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묘하게 단아가로 말을 하는 것 같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군인 집안의 내력이었을 줄이야. 전 그 사실을 알고 굉장히 절망했었습니다. 제 친구 경험 때문에 편견이 깊어진 상태였던지라 계속 만나도 되는 건지 굉장히 꺼려졌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헤어지기엔 6개월간 쌓아온 정이 있기도 했고 무엇보다 남편이란 사람이 너무 좋은 사람이어서 도저히 헤어질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은 뭐랄까, 제가 정말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동경 내지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바르고 24시간 중 단 1시간도 허투루 쓰지 않고 보내는 사람이었죠. 뭐든 미루지 않고 딱딱 해내는 모습이 군인 집안인 걸 알고 나니 약간 훈련생 같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바른 생활이 몸에 배어 있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단순히 성실하기만 한 것도 아니에요. 예의 바르고 공중도덕 잘 지키는 게 마치 도덕책에 나오는 캐릭터 같기도 했어요. 예를 들면 한 번은 평소에 남편의 가방이 쓰레기로 가득 차 있길래 왜 이렇게 쓰레기를 들고 다니냐고 했더니 남편은 정말 놀라운 대답을 했습니다. 쓰레기는 보이는 사람이 주우면 된다고 어려서부터 부모님께 거의 주입되다시피 배웠어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쓰레기가 떨어져 있는 걸 보면 그냥 지나치기 어렵더라고요. 뭔가 잘못을 하고 있는 느낌이랄까? 그리고 그걸 제가 치운 뒤 거리가 깨끗해진 걸 보면 기분이 좋기도 하고요. 정말 말도 안 되지 않나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또 있을까 싶기도 하면서 정말 남편의 부모님이 교육을 참 잘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만큼 엄하게 키우셨다는 소리이기도 하겠으나 이 사람을 보면 부모님한테 구박을 받아서 상처를 안고 있는 느낌은 아니었으니까요. 엄하면서도 사랑으로 남편을 키워주신 시부모님이 겁이 나면서도 한편으론 궁금해지기도 하더군요. 아마 그 생각 때문에 저는 남편 집에 인사를 갈 용기를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생각했던 대로 단순히 무섭기만 한 분들은 아닐 것 같다고 느껴졌으니까요. 지금 다시 생각하면 그때 헤어지질 않았던 게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처음 남편네 집에 인사를 갔을 땐 분명 제가 겪던 가정과는 분위기가 달라서 어색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어요. 요즘 집에 태극기를 걸어놓는 경우는 잘 없죠?
그런데 남편네 집에 들어가자마자 저를 맞이한 건 여기저기 벽에 걸려있는 태극기와 각종 훈장들이었거든요. 거기다 아무리 제가 군대에 대해서 잘 모르기는 했어도 별 3개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정도는 저도 알았습니다. 우리나라 군대의 가장 최고위 간부급이니까요. 그 별 3개가 달려있는 모자를 쓰신 채 가족 사진을 찍으신 시아버지의 모습은 가히 범접할 수 없는 포스까지 느껴졌었죠. 거기다 시어머님도 군인 출신이라고 들었는데 짧은 머리에 날카로운 눈매를 하고 계신 게 이거 잘못 온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런 저의 생각은 오해이자 편견이었다는 걸 시어머니와의 첫 대화에서부터 알 수 있었죠. 시어머니는 집안에선 건의도 아들 가진 엄마 특유의 자부심도 없으셨습니다. 저에게 존댓말을 하시는 건 물론이거니와 웃는 모습이 너무나도 인자하고 예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의 긴장을 풀어주시기 위한 노력도 마다하지 않으셨고요. 어서 와요. 오는데 많이 힘들었죠? 네. 아닙니다. 힘들지 않았습니다. 어머, 말투가 왜 그래요? 군인 집안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네. 뭐 좀 무섭긴 하죠. 사실 요즘 이런 태극기들 벽에 걸려 있는 경우가 흔치 않으니까 많이 놀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이건 약간 직업병 같은 거라고 편하게 생각해 주세요. 왜 누구나 직업과 관련된 물건들이 집안에 널려 있기 마련이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어머,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니까. 참, 내 정신 좀 봐. 어떡해. 고기 다 타겠다. 어휴, 다 타버렸네. 이것 봐요. 나도 참 덤벙된다니까요. 군인도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긴장하실 것 없어요. 알았죠? 어머님이 먼저 그렇게 분위기를 풀어주시니 저도 서서히 긴장감이 풀려가긴 하더군요. 제 친구들은 처음 시댁에 갔을 때 시어머님이 하도 압박을 주셔서 땀 흘리고 난리도 아니었다는데 저는 오히려 그런 것 없이 편하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 아들과 결혼해도 괜찮아요? 네? 아니, 아가씨가 너무 예쁘고 착해 보이니까 아까워서 그러죠. 이놈 이거 내 아들이지만 맨날 뺀질대기만 한다니까요. 얘가 잘해주긴 하는 거죠. 엄마, 왜 아들 흉을 보고 그래요? 얘는 내가 언제 흉을 봤다고 그러니? 있는 사실을 말하는 거지. 솔직히 말해봐요. 저희 아들이 속 썩인 적 없어요? 있으면 내가 대신 혼내줄게요. 아, 아니에요, 어머님. 저한테 정말 잘해줘요. 그리고 정말 착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하더라고요. 사실 그런 점들 때문에 반하기도 했고요. 어머, 정말요? 우리 아들. 그래도 엄마가 열심히 교육한 보람이 있네. 당연하죠. 날 뭘로 보고 그래요. 어릴 때 방학 때마다 엄마의 극기 훈련을 버틴 나인데? 녀석, 극기 훈련이라니 오버하기는. 그냥 가벼운 몸풀기지 윤서가. 헤이, 내 친구들은 유격훈련 갔다 왔냐고 했었거든요. 내가 정신력이 강해서 다 버텨준 거니까 아들한테 감사하세요. 아이고, 그래 감사합니다 아드님. 하지만 그래도 우리 아가씨가 훨씬 더 예의 바르고 착하신 것 같아. 난 무슨 선녀가 들어오는 줄 알았다니까. 부모님이 저보다 더 교육을 잘하셨을 것 같아요. 아마 저는 군인이었던지라 오히려 서툴렀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니에요, 어머님. 정말 농담 아니라 승준 씨 보면서 제가 많이 배우는걸요. 그렇게 말해주니 고마워요. 사실 살아보니 군인 정신만 지키고 살아도 잘 사는 거더라고요. 바른 정신, 법과 예의 준수, 인성 갖추고 상대 배려하고
똑똑하니 뭐니 그런 것보다도 사람 됨됨이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전 그것만큼은 무섭게 가르쳤어요. 어디 가서 욕먹는 사람 되지 말라고. 아, 혹시 같이 살다가 문제 생기면 저한테 말하세요. AS까지 확실하게 책임지고 모시겠어요. 너 나이 먹고 또 극기훈련 가고 싶지 않으면 우리 예쁜 아가씨한테 잘해야 한다. 알겠지? 아유, 엄마도 참. 이런 대화들만 봐도 그때 분위기가 어떤가, 어머님의 성격이 어떤지는 잘 느껴지시죠? 저를 아랫사람으로 보지도 않았고 며느리보다는 귀한 손님으로 봐주신다는 거. 전 그때 이후로 남편과 더 이 결혼이 하고 싶어졌어요. 이런 어머님이라면 정말 마음을 담아 존경할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그래서 그 이후로 결혼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특히 시어머니가 식장 위치나 날짜 등 여러 가지로 저나 저희 집을 배려해 주셔서 저희 집에서도 결혼에 대한 어떠한 불만도 나오지 않을 정도였죠. 참 멋있으신 분 같아요. 제가 너무 시어머님 칭찬만 하고 있었죠. 사실 시아버님도 정말 멋지고 좋은 분이셨어요. 우리나라 군대의 최고위 간부급이라는 말만 들으면 굉장히 딱딱하고 험하고 권위적이고 전투적일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실제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애초에 명절 문화부터가 오히려 저희 집보다도 더 나았어요. 명절 때면 보통 여자들이 음식하고 설거지를 다 하는데 시댁은 시아버님이 손수 나서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셨거든요. 각자 할 일을 나눠서 하고 자기가 먹은 건 자기가 직접 설거지를 하는 문화. 모두가 그렇게 일을 나눠 왁자지껄 웃고 떠들면서 하니 차례 준비라는 게 정말 가족 행사로서 즐거울 수 있다는 것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시댁에서 보내는 시간이 편안하고 좋아지더군요. 그리고 그런 문화를 만든 건 시어머님이 아니라 바로 시아버지였고요. 가부장적인 문화를 타파한 군대 최고의 간부라니 참 신기하죠. 그런데 그렇게 즐겁기만 했던 저의 결혼 생활, 그리고 시댁과의 만남이 어느 순간부터는 저에게 고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된 원인은 바로 시동생의 아내, 즉 동서가 생기면서부터였죠. 처음 저희에게 인사를 드리러 왔을 때부터 동서는 저와는 많이 달랐어요. 군인 집안에 주눅이 들어있지도 않았고 자기가 할 말 다 자신 있게 하는 것 같았죠. 그리고 자신의 직업에 대한 자부심도 대단했습니다. 사실 그럴 만하긴 하죠. 동서는 의사였거든요. 들어보니 집안도 꽤 부유한 것 같더군요. 전 그런 동서가 대단해 보였습니다. 의사가 되기까지의 과정이라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집안이 대단해서이든 머리가 좋아서든 어쨌든 본인의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될 수 없는 직업이니까요. 전 그래서 처음엔 동서를 좋게 보고 친해지고 싶었어요. 단순히 의사이기 때문에 돈을 잘 번다던가 그래서가 아닌 내적으로 배울 만한 게 있을 것 같았기 때문에요. 하지만 막상 지내면서 느꼈던 건 동서는 저의 생각과는 많이 다른 사람이란 점이었어요. 이렇게 말하기 뭐하지만 상당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강한 사람이었죠. 남들이 고생을 하든 말든 자기만 편하면 된다는 사람. 본인이 싫은 상황이 오면 교묘한 거짓말을 해서라도 피해가려는 사람. 처음으로 그런 동서의 성격을 알게 된 건 동서가 결혼하고 나서 맞이하는 첫 명절 때였습니다. 저희는 명절날 전에 미리 모여서 다 같이 장을 봐요. 장 보는 것부터가 일이기 때문에 모두가 같이 해야 한다는 시아버지의 지론 덕분이었죠. 대신 장을 보러 나온 김에 다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들어가서 불만은 없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저희 가족들은 다 같이 모여서 장을 보러 마트에 갔어요. 그리고 장을 보기 전 마트 안에 있는 맛집이라는 중식집에 가서 밥을 먹은 뒤
마트로 카트를 끌고 들어가려고 했었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동서가 아악 하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동서,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아니, 카트를 끌다가 실수로 카트 바퀴에 발이 찧었어요. 아이고, 괜찮아요? 많이 아파요? 아, 이거 생각보다 많이 아픈데. 느낌이 발톱이 틀린 것 같은데요? 피도 나는 것 같고. 아, 이거 걷기 힘들 것 같은데. 아이고, 세아가 이게 무슨 일이래니? 안 되겠다. 너는 먼저 집에 들어가려무나. 아니에요, 어머님. 그래도 장은 아우, 무리하지 마요, 동서. 아플 땐 쉬어야죠. 하지만 다들 이렇게 계시는데 저만 어떻게 빠져요? 아니다. 사람이 이렇게 여럿인데 너 빠진다고 우리가 장을 못 보는 것도 아니고 애초에 장 보는 건 힘든 일도 아니지 않니? 우린 신경 쓰지 말고 어서 들어가려무나. 그래요. 일단 집에 가서 약 바르고 쉬고 있어요. 가급적이면 병원을 가시거나. 아, 장을 봐야 하는데. 하지만 지금 걷기가 쉽지 않을 것 같긴 하네요. 아쉽지만 저는 먼저 들어가 있을게요. 아무래도 결혼하고 첫 명절이라 다 같이 하고 싶었는데 죄송해요. 동서는 그렇게 말한 뒤 시동생과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희는 저희끼리 장만 보기 시작했지만 동서 걱정에 장은 대충만 보고 집으로 가기로 했죠. 그런데 집에 들어가서 보니 동서, 발은 괜찮아요? 어디 한번 봐봐요. 아, 빨리 오셨어요? 아직 준비 다 못했는데. 에? 무슨 준비요? 아, 이거 영어 비밀인데. 형님, 여기 한번 봐봐요. 어때요? 감쪽 같죠? 동서는 자랑이라도 하듯 자신의 발을 보여줬는데 언뜻 보면 엄지발가락이 피투성이인 것 같았지만 자세히 보니 다 매니큐어로 칠한 거더군요. 그리고 동서는 그 위를 붕대로 감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영락 없는 다친 발이나 다름없다니까요. 괜찮죠? 아니, 다친 거 아니었어요? 다치긴요. 그냥 장 보기 싫어서 그런 거지. 네? 저 장 보는 거 싫어하거든요. 귀찮고 번거롭고 쓸데없이 걸어다니면 다리가 부어서. 아니, 그럼 그렇다고 말을 하시지 왜 그런 거짓말을. 에이, 그래도 저 센스 없는 사람 아니에요? 처음 맞는 명절인데 다 같이 하는 거 제가 싫다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냥 이렇게 적당히 꾀만 쓰면 미움받을 일도 없고 저는 장 안 봐서 좋고 다 좋은 거 아닌가? 붕대를 감으며 콧노래까지 부르는 동서의 모습은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였습니다. 아까 그게 다 연기였다는 게 정말 믿기지도 않았고 이렇게까지 하는 동서의 사고방식이 이해가 가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걸 시부모께 말하면 고자질하는 것 같은 모양새가 되니 말하지도 못했죠. 그리고 동서는 그 뒤로도 그날 내내 다리를 절며 아픈 척을 했습니다. 동서의 거짓말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는데요. 동서는 다 같이 요리를 한다는 걸 듣고 나서는 자기는 요리를 못해서 큰일이라고 소란을 피우더군요. 라면 한번 끓여본 적도 없어서 민폐가 될까봐 너무 걱정이라고요. 그러더니 실제로 동서는 나물에 참기름을 부어야 하는데 간장을 왕창 붓는 실수를 했습니다. 다들 간장과 참기름도 분간하지 못하는 걸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사람들이 다 참 다양하게 산다지만 저런 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구나 하고요. 뭐 그래도 의사가 되느라 공부만 했었으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동서가 너무 죄송스러워 하더라고요. 자기 때문에 요리를 망쳐서 어떡하냐고 난리를 피우면서요. 그러자 어머님이 사람은 누구나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다며 위로를 해주시고는 손도 까딱하지 않도록 가서 쉬게 해주셨어요. 사실 있어봐야 저희한테 방해만 될 것 같긴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것 역시 동서의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걸 알게 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한 번은 동서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갈 일이 있어서 동서네 병원에 찾아갔는데 병원에 있는 간호사들이 샌드위치 하나를 저에게 주면서 하는 말이 저희 선생님 요리 정말 잘하시죠? 이 샌드위치도 선생님이 만들어주신 거거든요. 웬만한 맛집이라는 가게에서 파는 것보다도 더 맛있다니까요. 아, 네? 이걸 누가 만들었다고요? 저희 선생님이요. 선생님이 한식 양식 자격증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참 진짜 부지런도 하시지. 공부하느라 바쁘셨을 텐데 어떻게 이런 것까지 따신 건지 참. 그 말을 들으니 참 기가 막혔습니다. 참기름과 간장도 구분 못했던 사람이 사실은 한식에 양식 자격증까지 있을 줄이야. 그제야 동서가 발가락 쇼를 했던 게 떠오르면서 이것도 거짓말이었다는 걸 깨달을 수 있었죠. 전 그 이후로는 동서가 하는 이야기들은 한 번씩 걸러서 듣게 되었어요. 그렇게 한 1년여를 보냈나? 그 기간 동안 유심히 동서를 지켜봤는데 동서는 변함없이 그 컨셉을 유지하더군요. 더불어 날이 갈수록 동서의 거짓말은 늘어만 갔습니다. 처음엔 잘 몰랐는데 잘 지켜보다 보니 동서는 거짓말을 할 때 특유의 연기 톤이 딱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전 그걸 시댁 식구들에겐 말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시댁의 좋은 분위기만 해칠까 걱정이 됐거든요. 하지만 가만히 두자니 그건 또 아닌 것 같더군요. 거짓말을 지켜보는 게 힘들기도 했지만 사실 동서가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아무래도 다 같이 일하면서 친해지고 정을 쌓아가고 있는 건데 동서는 그런 걸 안 하다 보니 약간은 겉도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그때까진 동서가 같은 가족이 되길 바랬었기에 저는 동서를 따로 불러내어 단둘이 만나 이야기를 하기로 결심했어요. 동서한테 혹시나 시댁에 말하겠다는 협박처럼 들릴까봐 조심스럽게 제 경험을 얘기해주며 조언을 해주기로요. 저는 동서가 하는 거짓말들 다 알아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거짓말이라니? 뭘요? 저번에 한 번 다리 다친 척 한 거 말하시는 건가? 그것도 그거지만 동서, 요리 못한다는 거 거짓말이잖아요. 한식 자격증도 있고 양식 자격증도 있다면서요. 아이고, 그건 또 어떻게 하셨대요? 우리 병원에 오셨을 때 간호사들이 말했나 보구나. 하여튼 아무튼 다들 입은 싸가지고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동서. 앞으로는 그런 거짓말 하지 말아요. 왜요? 동서가 걱정이 돼서 그래요. 그래도 다 같이 일하면서 친해지고 정을 쌓아가는 건데 동서만 겉돌게 될까 봐. 사실 저도 결혼하기 전엔 시댁살이에 대한 무서움이 많았어요. 그리고 왜 제가 시댁에 가서 그런 일들을 해야 하는 건지 납득이 가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동서 역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해요. 하지만 동서도 결혼하고 나선 느꼈지 않아요? 우리 시댁은 다른 집들과는 다르다는 거. 다른 집들처럼 저희 며느리들만 하녀처럼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먹을 걸 준비하고 다 같이 정리하는 정말 가족과 같은 느낌으로 일을 한다는 거. 가족이라? 네, 가족이요. 제가 동서가 거짓말했던 건 모른 척 할게요. 갑자기 요리를 잘해주면 이상하니까 요리학원을 다니면서 배운 걸로 해요. 그러면 시댁 어르신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일도 없고 오히려 동서를 예뻐할 거예요. 요리학원까지 다녀가며 도움이 되려고 한 거니까요. 전 그러고 싶지 않은데요? 네? 아니, 왜? 뭐랄까? 일단 가족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전 그 가족이라는 말이 싫거든요. 네? 그게 무슨 가족?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평등하다는 소리잖아요? 아니, 아니. 평등하지가 않은데 평등하게 만드는 게 싫은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전 시댁에서 계급을 없앤 거 너무 싫어요. 왜? 나는 힘들게 공부해서 의사가 된 사람인데 내가 그 대우를 못 받고 형님과 같은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거잖아요. 네? 지금 무슨 소리를 이해 못 하겠어요? 쉽게 말해. 형님과 저는 급이 다른 사람이라고요. 아니, 사실 따지고 보면 시부모님이나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지. 다들 저보다는 급이 낮은 사람이라 이거예요. 뭐 시부모님은 그나마 나이도 있고 연륜이라는 게 있으니까 같은 급으로 쳐줄 수는 있어도 형님은 절대 아니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공평? 공평이라. 공평한 건 같은 계급일 때나 필요한 거죠. 형님하고 제 사이에선 제가 손해가 돼버리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안 싫을 수가 있겠어요? 나만 억울한 상황인데. 아니, 억울. 그럼 지금까지 거짓말했던 게 다 그것 때문이었던 거예요? 단순히 일을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뭐 일을 하기 싫어서도 있죠. 저 같은 사람이 왜 시댁에서 일을 해야 하는 거지 이해가 안 가기도 하니까. 하지만 더 기분 나쁜 건 같은 취급을 받는다는 거라고 해야 하려나? 그 말을 듣고 나니 전 당장 시댁 어르신들께 가서 동서 일을 다 고하고 싶어지더군요. 애초에 동서는 군인인 시부모님이 본인을 높여줄 걸로 생각했었나 봐요. 집안도 좋고 의사 직업까지 가지고 있으니 자신한테 고개를 숙여야 할 입장이라는 거죠. 그런데 생각과는 다른 분위기에 동서는 불만을 적잖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정말 사람이라는 게 참 다양하게 살아가는 법이니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다는 건 당연한 거지만 이 경우는 정말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무슨 신분제 사회도 아니고 이게 지금 요즘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사고방식인가요? 계급? 잘 사는 사람들 혹은 잘 나가는 사람들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전 그런 생각을 하다가 고개를 가로지었습니다. 애초에 제 지인 중에서도 좋은 집안의 의사인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은 그런 생각하지 않거든요. 하물며 시부모님 역시 우리나라 최고의 관료시잖아요. 군대라는 단체에서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위치에 계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권위의식이 없는데 이건 그냥 동서만의 문제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제가 무슨 말을 하든 동서와는 얘기가 통하지 않았어요. 서로 벽을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았달까? 저는 앵무새처럼 가족과 정을 얘기했고 동서는 계급과 차이를 얘기하는데 얘기가 통할 리가 없었죠. 아니 오히려 동서는 지금 이렇게 존대를 해주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여기기나 하라고 할 정도였어요. 결국 그 자리에서는 어떤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헤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 뒤로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남편하고라도 상의를 해볼까 고민을 했죠. 언제까지 동서가 거짓말을 하는 걸 두고만 볼 수도 없는 일이고 그렇다고 제가 시댁에 말하기엔 마음에 걸리는 부분들이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그러던 찰나 갑자기 동서에게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먼저 전화가 오더군요. 의대 동문회 날 좋은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기로 했는데 형님도 와줬으면 좋겠다고요. 전에 만났을 땐 분명 서로 언성을 높여가며 다퉜었는데 먼저 이렇게 나오는 걸 보니 아무래도 며칠간 스스로 자신의 잘못된 점을 생각해 본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혹은 적어도 저에게 너무 심하게 말했다고 생각해서 그런 자리라도 빌려 사과라도 하고 싶었나 했죠. 솔직히 그날 기분이 많이 상하긴 해서 거절하고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또 사과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가차없이 거절하긴 미안하더군요. 그래서 생각 좀 해보고 가겠다고 했더니 동서는 애처럼 매달리면서 꼭 오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시어머니께서 그날 만나서 저녁이나 함께 하자고 하시더군요.
여자끼리 만나서 의리를 쌓아보자고. 어떡할까 하다가 그날 동서가 동문회에 저까지 초대해서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드리려던 찰나 순간 어머님도 같이 가도 괜찮지 않을까 싶었어요. 물론 어머님과 함께 그 동문회에 참석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애초에 그건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곳 동창들에게 크나큰 신뢰되는 일이니까. 그냥 어머님과 다른 자리에서 따로 먹으며 식사를 하고 동서와는 잠깐 만나서 사과를 받으면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어머님께 동서 얘기는 따로 하지 않고 좋은 레스토랑이 있으니 그쪽으로 오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약속의 그날 전 어머님이 오시기로 한 시간보다 먼저 가서 동서에게 인사를 했어요. 어쨌든 동서가 동문회에 초대를 한 거니 인사를 해두는 게 좋겠다 싶어서요. 그런데 이미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잔뜩 취해 있더군요. 음식도 다 바닥이 나 있고 시작한 지 2시간은 지난 느낌이었어요. 그런 와중에 한쪽에 눈이 풀려 앉아있던 동서가 저를 맞이하면서 소개를 하기 시작하는데 자, 여러분 잠깐 누가 와서 소개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누군데? 우리가 모르는 동창인가? 아니면 어디 큰 병원 자녀분이야? 그런 사람이면 나만 알고 있지. 이렇게 소개를 시키겠어요? 자, 이 사람이 아까 제가 말했던 주제도 모르는 우리 형님입니다. 저한테 열등감은 많은 주제에 절 오히려 훈계하려고 했죠. 의사라고 해도 같은 사람이네 어쩌네 가족이네 어쩌네 하면서 하여튼 못난 사람들은 다 자기와 같은 위치로 깎아내리고만 싶어 한다니까. 순간적으로 분위기가 싸해지더군요. 취해있던 사람들이 정신이라도 들었는지 난처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보고 있었던 거죠. 동서의 말과 동시에 썩어가고 있는 제 표정을요. 그리고 아마 적어도 그 사람들은 동서와는 달리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 같았어요. 그러니 그 사람들도 동서를 말리면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했겠죠. 하지만 동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왜 그러냐며 자신의 할 말을 이어갔어요. 우리 주제도 모르는 형님, 아마 여기 있는 의사분들과 평생 아는 사이도 되기 힘들 텐데 얼른 인사하세요. 나처럼 잘나진 않아도 아는 사이 정도는 될 수 있는 거지. 나 같은 사람 인맥으로 말이야. 그리고 괴로워하지 마세요. 내가 형님 잘하는 거 찾아줄 테니까. 저는 대체 어디까지 짓거리나 가만히 동서만 노려보고 있었는데 동서는 자기 가방을 찾더니 주섬주섬 무언가를 꺼내더군요. 그러고는 그걸 저에게 주었는데 그건 5만 원, 5만 원짜리 지폐였습니다. 아, 형님, 운전은 할 줄 알죠? 오늘 대리운전 좀 해줘요. 내가 오늘 술을 좀 많이 마셔서 기분이 좋거든. 평소 같으면 형님 같은 사람한테 내 차 맡기지도 않았는데 아유, 기분이다. 5만 원에 내 차를 운전해 볼 수 있는 기회. 어때? 좋죠? 동서의 머릿속에는 전 당연히 동서에게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 또한 느껴야만 하는 사람이더군요. 그리고 애초에 이 자리를 초대한 것부터가 그런 사람이 전에 만나서 자기를 훈계하는 것처럼 말했으니 이 자리를 빌려 급의 차이를 알게 해주려고 한 것 같았어요. 이 자리를 빌려 사과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요. 저는 화가 너무나도 났었지만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뢰되는 행동을 하기도 싫었고 또 이미 만취한 인간 붙잡고 대화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서 5만 원을 돌려준 뒤 그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동서, 잘못 생각한 거야? 라는 말 한마디와 함께요. 그런데 잠시 뒤 동서는 그런 저를 쫓아나오면서 비닐봉지 하나를 빙빙 돌리며 오더니 개간식을 주는 주인처럼 말하더군요. 에이, 우리 형님 어디 가요? 손도 안 댄 스테이크도 있는데. 한우라니까. 이거 안 먹을 거야?
우리 형님 이런 거라도 먹고 힘내야죠. 아이고, 귀엽다, 우쭈쭈. 동서는 이제 저를 사람이 아니라 아예 개를 대하는 것처럼 행동하더군요. 한우라는 한마디에 꼬리를 살랑거리고 침이라도 줄줄 흘리면서 마음을 돌릴 것이라 생각했던 것처럼요. 전 그 모습을 보니 이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동서의 뺨에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아니, 사실 손을 대려고 했었는데 저의 손은 허공에 허우적대고 말았어요. 동서의 뒤에 웬 검은 그림자가 나타나더니 한 손으로는 동서의 목을 걸고 다리로는 동서의 정강이를 차서 무릎을 꿇게 만들었거든요. 1초도 안 되는 그 짧은 시간, 마치 범인이라도 제압하듯 그런 행동을 한 사람은 형사가 아닌 다름 아닌 저희 시어머니였습니다. 아야, 누구냐? 동서는 신경질을 내면서 뒤를 돌아봤는데 그곳에 떡하니 시어머니가 팔짱을 끼고 있자 너무나도 놀란 것 같더군요. 순간 술도 깬 건지 혼자 어버버 하더니 곧 시어머니께 인사를 드렸어요. 어머님? 여긴 어쩐 일로? 안녕하세요.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네? 아니, 그게 여기 형님이랑 식사를 하려고. 식사? 방금 네가 말하는 걸 내가 다 봤는데. 그게 식사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너 거짓말하는 걸 모를 것 같았니? 그냥 알고도 눈 감아줬던 거야. 너 같은 쓰레기 정신을 가진 애 고쳐주자니 괜히 집안 분위기만 망치고 마니까.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두려고 했어. 적어도 피해를 주는 건 아니었잖아? 그런데 이건 아니지. 감히 내 가족을 건드려? 어머님, 저도 가족인데. 가족? 너 편할 때만 가족이지 너는. 하지만 어쩌니? 난 너 같은 가족 둔 적 없는데.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가족 할래? 네? 네, 당연히 저희는 가족이니까. 그래, 좋아. 하지만 난 정신이 썩어 빠진 사람은 가족으로 안 받아. 그러니까 널 가족으로 받아들이려면 이 정신 개조부터 해야겠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보자. 어머님은 동서 손에 들린 검은 봉지를 빼앗으시더니 휙휙 돌리다가 멀리 던지셨어요. 그리고는 마치 훈련을 시키는 군인처럼 자, 세아가 훈련생 10초 줄 테니까 갖고 옵니다. 실시. 네? 아니, 어머님. 저기까지 갔다 오는데 어떻게 10초로. 될 때까지 합니다. 실시. 어허, 빨리 안 나가나? 5초로 줄일까? 저는 그날 처음으로 호랑이의 이빨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왜 남편이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엄마라고 했던 건지 이해가 갔어요. 그 모습은 군인 프로그램에서 보던 악마 조교 그 이상이더군요. 저는 봉지를 가지러 뛰어다니는 동서의 뒷모습이 꼭 엉덩이를 실룩대며 바쁘게 산책하는 개처럼 보여서 웃음이 나더군요. 그때까지 동서에게 쌓여있던 그 많던 화들이 그 모습을 보고는 한순간에 싹 사라지기까지 하면서요. 시어머니는 같이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이런 말을 해주셨어요. 사람 인성은 안 보이는 곳에서 있어. 감추고 있으면 빨리 보기는 힘들지만 결국엔 드러나게 되어 있단다. 오늘 일만 봐도 네가 그동안 마음고생이 많았다는 걸 알겠구나. 아니, 내가 진작에 손을 봐줬어야 했는데 너무 늦어서 미안하다, 아가. 그리고 이제부터 동서의 훈련은 시어머니가 맡겠다고 하시는데 인간 만들어야겠다는 시어머니의 말이 그렇게나 든든할 수 없었습니다. 뒤에 막 후광이라도 비춘 듯 정말로 빛나 보였어요. 그날 이후 동서는 주말마다 어머님의 훈련을 받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동서가 예의, 인내심, 배려, 정직,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다면서 몇 년이 걸리더라도 사람 만들겠다고 하시더군요.
자기가 고쳐 쓴 사람만 몇십만 명이니 두고만 보라고 하시면서요. 이번 설에 동서는 군소리 없이 장을 함께 보고 함께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아직은 진심으로 웃으며 일하진 못하는 것 같지만 그런 동서도 언젠간 우리와 같은 가족이 될 날이 오겠죠. 그런 날이 하루 빨리 오길 바라면서 이만 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모두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